드시면서 몸에 좋은 거는 알지만 사실은 명현 반응이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현 반응에 관련해서 지금 30년 상담 약사로 계시면서 자연의학 박사이신 문정인 약사님 모시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현 반응을 많이 느끼는지 그 기전과 또 이제 관절이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 시작할까요? 예. 네, 보통 이제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소염제를 오래 드셨기 때문에 네, 드시면 바로 네, 통증이 없어지는 걸 원하시거든요. 네, 네. 하지만 예, 자연 치유 물질인 따뚜르로 만든 산화질소는 좀 더 다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호전 네, 반응이라든가 그 자연 치유 물질은 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몸의 자연 치유라는 것은 세포가 살아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자연 치유가 이루어져야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상태는 소통과 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이라는 것은 결과죠. 그 무릎이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결과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생선토막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고장 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혈자리가 365개라는데 그러면 내 무릎이 300번째 혈자리에서 300번에 당신이 관절염이요 했을 때 과연 300번째만 고장 났을 거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200번서부터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150번서부터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데, 산화질소 대사체는 아픈 원인을 찾아가는 게 매우 큰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아, 나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구나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잘 모르시면 이 좋다는 걸 먹었는데 내가 왜 아프지?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중에 하나가 진통제입니다. 1위예요, 진통제가. 안 아프면 우리는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음, 통증 사인을 못 느끼게 차단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모르지만 안에서 질병이랑 그 발병이 되는 물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명현 반응, 호전 반응 좋아지는 네,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독이 네. 나가는 과정에서 아프다라고 하면 약을 많이 드신 분들 더 아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유튜브 자연치유의 법칙을 나중에 문정인 약사의 유튜브 검색해서 헤링의 자연치유 법칙을 보시면은 질병이란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치유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염증이라는 반응을 보시면은 우리 염증의 4대 조건이 있어요. 발열, 종창, 붓죠. 그다음에 발적, 빨갛게 되고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그곳에 혈류가 차단이 돼 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고립된 섬처럼 쉽게 말하면 이제 타다 남은 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를 되돌리려면 다시 혈액을 보내고 세포가 살아나면서 염증성 물질을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 이게 안 아팠는데 다시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센서가 이제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센서가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염증성 물질을 내면서 세포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부작용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호전 반응과 이 부작용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30년 동안 쓰면서 그 부작용하고 호전 반응 이제 내가 낫기 위해서 잠깐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부작용은 이제 계속해서 2차적으로 나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제 뒷배경이 약국이에요. 조제실입니다. 약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 이게 이제 정형외과에서 쓰고, 저희는 이제 병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같은 약이에요.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고 하는데, 어, 이 진실을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제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까 배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뼈를 부셔야지 다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골을 막는 약제예요. 그럼 조골이 안 되겠죠? 네, 그 그렇네요. 현대의학은 이렇게 원웨이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조골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뭐, 대퇴골이 괴사됐다, 뭐, 부러졌다, 턱뼈가 부셔졌다 해가지고, 우리 몸의 큰 뼈에서, 칼슘 같은 거를 뺏어와요. 이게 굉장한 부작용인데 이제 단순히 병원에서 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안심하게 드시고 있죠.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어,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균형이라는 거는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혈압이라는 것도 내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잘 때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올려버리거나 지속적으로 낮춰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동안 약을 지어드리면서 실제로 그 다음 약을 타러 오셨을 때 약이 추가되는 건 앞의 약의 부작용이다라는 거를 많이 감지하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실제로는 못 해드리죠. 그래서 부작용은 계속적으로 몸이 나빠지는 거고, 호전 반응은 내가 잠깐 불편하지만 어딘가는 좋아지는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따뚜르 메노를 드시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통 따뚜르 메노를 드시면 진단 반응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려주는 반응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 반응을 접할 때 고객분들이 꼭 아셔야 될,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진단 반응이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산화질소 대사체잖아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 대사체는 몸 안에 가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환온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산소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산성 상태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지면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산소가 없는 곳하고, 어, 산성 부위가 병든 세포가 있거나 수술 부위거나 예전에 다쳤던 곳이거나 앞으로 아플 예정인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가겠죠. 제가 이제 PPT를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뇌경색으로 와셨는데, 그 배출의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나는 무릎이 아플 뿐인데, 근데 이 무릎이 단순히 무릎만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 뭐 허리서부터 아니면은 뇌의 그 신호전달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오면은 가장 급한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산화질소라고 하면 우리가 네. 아마존에 들어가도 천여 개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최영수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따뚜르 에노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배 교수님하고 한테 저도 공부를 한 결과인데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형태로 생성이 돼요. 하나는 이제 동맥에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산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을 하시면은 아니면 계속 이제 유튜브를 돌려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맥에서 산소가 있을 때 그 원료가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파는 제품이라 국내에서도 아르기닌을 산화질소랑 접목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런데 아르기닌은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하고 이 효소가 40세 이후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드셔도 산화질소 전환율이 낮죠. 그리고 이
40세 이후에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는 거는 아르기닌을 안 드셔서가 아니라 혈관 내피, 그러니까 혈관 내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서 산화질소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 면만 보고 아르기닌에서 산화질소를 만든대. 그러니까 아르기닌을 먹으면 보충이 될 거다라는 가설로 해서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아르기닌의 배신을 보면은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기닌만 보충해서 된다면은 산화질소가 이제 몸에서 10초에서 15초만 안 나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하느라고 아르기닌 보충 안 하면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르기닌은 WHO에서 정해놓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별도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계속 리사이클 되는데 아르기닌을 보충했을 때 간에서는 야 몸에서는 다시 만들래. 근데 당신이 먹은 아르기닌을 다시 분해해.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힘들겠어요? 간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아르기닌 프리 다이어트를 했을 때 췌장암과 유방암에 유의성이 있다더라는 보충도 나와 있고, 대신 이제 그 조물주가 하나의 옵션을 더 넣어놨어요. 질산염을 보충했을 때 산화질소가 보충해진다더라. 그래서, 휴머네노스, 천연수 박사님의 산화질소는 미생물이 질산염을 우리 위장처럼 소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면 미생물 자체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소화해 놓은 산화질소 전 단계, 대사체라는 거죠. 아까 아르기는 전구체고. 그래서 이 차이점이고, 우리 몸 안에서 완벽하게 대사를 다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몸에서 생화학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다 간과 그 신장을 믿고 먹어야 되는데, 아까 어떤 어머니, 어, 건강식품 많이 드셨다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식품 많이 드시면은 간하고 콩팥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닥트르베놀을 그 천연수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거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관절이 아프셔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내 몸에 장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장기 복용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상담하고 많은 임상례를 보는데 건강식품을 많이 드신 분일수록 간하고 콩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떼뚜르메노는 내 장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이 해 놓은 거를 내가 드시기 때문에 훨씬 흡수가 빠르면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혈관 건강이나 관절 건강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약사님께서도 이렇게 그 발뼈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으셨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스키 활강을 하다가 십자인대 세 군데가 부러졌어. 나갔어요. 근데 지금 달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헬스장에서 덤벨을 발로 떨어뜨려가지고, 어, 발가락 뼈가 부러졌는데, 대부분 이제 같은 헬스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떤 어머니 1년 정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빠른 조치는 부종을 없애야 돼요. 그 부종을 계속 놔두면은 세포나 혈관이 2차적으로 손상되면서 거기서 후유력 장애라는 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원욱 교수님이 산화질소 자체가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그 과학적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혈액순환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천연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로 보시면 그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고장 나겠죠. 마찬가지로 혈액 순환만 돼서는 안 되고 림프 순환까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외용제로 바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종하고 피멍이 굉장히 빠르게 소실되면서 염증과 부종 그 혈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잘 통하겠죠. 그럼 혈액에 물고 가는 거는 재생물질, 산소, 이런 거 면역물질이 가기 때문에
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저의 발가락 뼈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약사님처럼 이렇게 그 애누를 가지고 뭐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면 오늘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PPT 좀 공유를 할게요. 네. 네, 공유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명연에 대해서, 아까 이거는 실제 체험 사례고요. 이분은 편마비로 오신 거예요. 편마비로 오셔서, 굉장히 많이 드셨죠. 하루 20알. 그런데 이분이 귀에서 물이 났어요. 진물이 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에서 이 좋다는 비싼 걸 뭐 드시고 귀에서 진물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크레임 걸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개인 상담이라서 2달 동안 진물이 났는데 멈췄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쓰는 약은 항히스타민제하고 항생제 외에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쓰시겠죠. 그러면은 이분은 물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으로 도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배출됐다. 그 다음에 기침으로 명현이 왔다 그랬죠. 1달 동안 가래를 뱉어내더라. 이 가래라는 걸 잘 보시면은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래였지 산화질소가 만들어낸 가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릎으로. 그래서 수술한 적. 산화질소를 드시면은 예전에 안 좋았던 거나 아팠던 곳은 반드시, 그리고 다친 곳, 수술한 곳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건강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고요. 그러고 나서 뇌경색 후유증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뇌경색 후유증은 귀, 폐, 무릎, 여기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뇌에서 뻥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분은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셨는데 왜 못 나으셨겠어요? 어, 뇌만 봐서 그래요. 우리 몸은 절대 생선 토막이 아닙니다. 그럼 체험 사례를 좀 보시면은, 그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로 인대가 끊어졌죠? 못 움직여요. 안 움직여 있죠? 그리고 자동차 조작도 못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음, 동전을 집어 던져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글씨를 쓰게 됩니다. 네. 어, 천연수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 글씨를 쓰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어, 인대가 붙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85세이신데, 여기 어깨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1달 만에 재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로 드시진 않았어요. 아까 어머니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는데, 일반 분들이 믿으시기가 힘드세요.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다른 약국에서 이걸 재생해보겠다고 뭐 콜라겐이니 칼슘이니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다가 신장이 콩팥이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그걸 좋게 하려고 이걸 드신 거죠. 아까 그 내용이 기억나실까요? 저희 제품은 미생물이 한번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몸에서 생화학적 노동이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콩팥이랑 폐에서 많이, 그다음에 간에서 많이 일어나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에서도 뭐 식이나 아니면은 약, 그다음에 어, 건강식품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콩팥도 좋아지면서 이것도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은 이제 안 좋은 제품은 아까 병원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망가뜨리면서 약이 계속 추가되는 거고 산화질소 대사체를 드시다 보면은 하나를 보고 치료했는데 다른 곳이 막 좋아져요.
이게 이제 제 발이죠. 이게 굉장히 부은 거예요. 사진이 지금 너무 안 나온 건데, 제 발은 이렇게 힘줄이 더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변형이죠. 피멍이 완전히 빠졌잖아요. 그래서 혈전 제거가 잘 된다더라. 이렇게 감싸놨죠. 그래서 이렇게 처치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무릎 통증 같은, 이분도 아까 그분 유튜브어 나신 분이랑 다른 분이에요. 이거는 5년 전에 나왔던 체험이에요. 따뚜룹 이전에. 반월상 파열로 수술 판정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이분도 수술 안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따뚜룹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따뚜룹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애노 산화질소의 효능이라고 보는데 이제 천연수 박사님이 따뚜룹을 특별히 더 개발하신 것은 거기에 타겟으로 가서 좀 더 빨리 작용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담는 거죠. 따뚜룹도 들어있고, 에너도 들어있고. 이분은 이제 디스크 염증이 좋아졌대더라. 이분 보세요. 이분은, 하지 정맥류인데 정말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어요. 드시고. 이렇게 염증성 부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림프순환, 혈액순환, 어, 이 염증성 부종이 나가야지 최종적으로 좋아지는데 젊어지셨죠? 그리고, 어, 요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 앉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쯤 이렇게 의자를 서서, 거의 서서 생활하든가 누워서 생활하는데, 음, 완전히 앉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시간 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체험례가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체험례의 끝은 이거예요. 아까 배원욱 교수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음, 우린 없어져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런데 채워주면은 노화의 역전과 질병의 역전이 일어난다. 요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병명을 불분하고 혈액의 환경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온 습관의 결과죠. 결국 이제 요즘은 노화까지 예전에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시기, 스트레스, 생활 패턴 이거죠.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환경을 개선시키면 암도 낫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고장, 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호 전달을 받으면 그대로 실시를 해야 돼요. 세포와 어, 그 장기는 뇌가 없어요. 그 잘못된 신호 명령이 질병으로 가는 거죠. 산화질소는 그 지용성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뇌질환에 압도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 전달의 곤약. 명령을 잘 내려도 길이 잘못된다면 전달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 네트워크 생각하셔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지거나 산화질소죠. 그래서 요 잠깐 보시면은 이제 말도 안 되게, 70대 남자 약사님이신데 전신으로 전이된 간세포 95%가 9개월 만에 거의 다 없어지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게 미생물이 다 대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간에 별도로 일을 시키지 않고 재생 복구만 하기 때문에 간에 압도적으로 효과가 있죠. 이분은 이제 말기 폐암을 극복을 했다. 그래서 후선 유전학이란 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환경에 의해서 암이 좋은 환경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떠나게 하는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가장 거대한 장기가 혈관과 혈액이다. 그래서 이 좌측은 20대 청년의 건강한 혈관이에요. 이 우측의 그림은 60대 혈관이죠. 20대와 60대 혈관의 차이는 나이가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량이 줄고 하기 때문에 혈액이 잘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 반응에 의해서
혈액이 있는 만큼만 돌리기 때문에 여기 심장에서 먼 곳에부터 혈관이 죽어요. 그거를 고스트 혈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화질소의 가장 큰 장점은 혈관과 혈액의 환경 개선. 피가 가면 면역 물질도 가고 산소도 가고 재생 물질이 간다. 거기서 끝이에요. 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네,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반복되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따뚜룩을 다치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건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모든 질병의 99%는 혈관 질환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혈관의 환경만 바꿔주는 이 산화질소를 복용하시면 관절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따뚜룩 N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시 반이라서요. 시간 네네. 관계상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이제 혜택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수 박사님께서 뭐 700억 해외 계약도 하셨고요. 또 심포지움도 지금 하시면서 지금 따뚜룩도 귀해지고 또 천 박사님도 점점 바빠지셨는데요. 이번에 천 박사님하고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원래 저희가 3 플러스 1, 그러니까 세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것을 9월 달에 제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고가기도 하고 또 이제 경제력이 끝나신 분들이 더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상담을 통해서 각각 코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치 분들이 지금 각 고객분들께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은 거기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바로 구매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그 문자로 다 이제 그 담당자들이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따뚜로 가족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 와주셨고, 이 세 분의 진짜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늦은 시간에 다들 바쁘신 텐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따뚜루 에노를 믿고 먹기는 하지만 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천영수 박사님께 이 따뚜루 에노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상상마켓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에 참여하신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근거 중심의 시계약인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그 다음에 반드시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현욱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산화질소는 연골도 재생시키고 뼈도 재생시키고 우리 이제 뼈는 이제 파골세포가 조골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파골세포는 뼈를 부숴요. 안 부시면 석회화 일어나서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조골세포는 이 부서진 이 파골세포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뭐 때문에 깨지냐? 애노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신 것은 산화질소는 혈액순환도 시키고 혈액 정화도 시키고 림프순환도 시킨다. 그런데 그러면 뼈도 재생하고 연골도 재생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은 있지만 재생 물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몸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연골이 예를 들어서 파열돼도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산화질소가 일을 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산화질소와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영양 성분과 파이토케미칼이 산화질소와 결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케미칼로 만든 산화질소와 파이토케미칼을 섞어서 팝니다. 일시적인 그 혈압 저하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도 없고요. 또 이런 물질들이 연골을 재생시킨다거나 뼈를 채워준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 건강을 잃으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소중한 일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리드젠 상상마켓의 장점은 여러분들을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소위 산화질소 코치 그룹이 있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문정인 약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질문 사항들을 다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좋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께 리드젠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저도 더 그 업그레이드되고 진보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도 좀 PPT를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화면을 좀 보면서 시청 각이니까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그 서피디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태영 우리 대표님 그리고 니드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함께하신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좋은 산화일수 대사체를 개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소식을 제가 다음 주에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도 이런 소식들을 제가 니들에게 전할 겁니다. 또 코치님들을 통해서 소식들도 좀 전하시고 영상도 좀 제가 찍어서 보낼 테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 박사님께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주셔서 저희도 같이 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주 따뚜르베노 가족들을 모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따뚜르베노를 드시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뚜르베노를 세 포 드시던 두 포 드시던 끊지 않고 드셔서 계속 공급해 주셔야 내 몸에 보충을 해 주셔야 내 몸이 좋아지시니까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20일 날 저희가 심포지움을 천윤수 박사님께서 세계 의학계 분들이 모신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촬영해놓은 내용들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난날 그 심포지움 내용 보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따뜻로베너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또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그 세 분 박사님과 상상마켓 대표님, 체험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은 계속 서피디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피디님 그 Q&A 시간 안 가져요? Q&A 시간이요. 질문들이 많이 잠시만요. 올라와서 어느 시간이 정도는 너무 오래 해서 Q&A, 잠시만요. 예. 저기 박사님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우리 약사님만 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한 번만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제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척추 2번인가 3번을 다쳤는데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몸을 이거 압박 복대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따뚜릅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왜 안 되지?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한 번만 말씀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간단히 우리 미국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을 예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교수대에서 처형을 하다가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약물을 투입해서 죽는데, 이 약물을 투입해도 잘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주니까 어쨌든 사형을 시키는 사람한테 이것도 좀 그 고통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물려서 죽게 하자. 그러면 통증 없이 죽을 거다. 그런데 코브라가 무는 것도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안 했는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짜 코브라, 독이 없는 걸 가지고 코브라가 물은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호불아 독이 혈액 안에서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자유치유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죽어있는 세포는 살리지 못하지만 죽어있지 않은 세포는 산화질소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노벨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운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과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화질소는 재생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입니다. 식품. 네. 저희가 식품어가 나 있기 때문에 약식 동원이라 생각하고 마늘 몇 개 더 먹고 상추쌈 몇 개 더 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말썽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학적으로 연구된 산화질소 대사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판단은 이제 네, 소비자가 하셔야 되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연구 과학자지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질문은 사실 대답한 게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저희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기초 선생님들이 함께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예. 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임상가입니다. 연구자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Q&A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셔보니까 명현 반응으로 너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통증 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자체가 이미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배원옥 교수님께서 류마티는 안 될 거다 했는데 저희는 류마티 치료한 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염증이 깊고 안고할수록 빠져나갈 때 통증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제 진통제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따뚜룹을 이제 저는 환자분이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드시면서라도 따뚜룹은 꼭 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 깔딱고비가 넘어가면은 진통제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더라도 따뚜룹은 꼭 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먹어보기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한번 네.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급해서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요. 아까 그 노화가 되면서 어쨌든 조물주의 기획 의도는 산화질소를 다 쓰고 다시 돌아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병이 있든 없든 산화질소는 지속적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노화의 예방, 질병의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를 하나로 안 드신다면 따뚜룹도 안 드셔도 되지만 뭐라도 드셔야 된다면 다른 걸 아껴서 산화질소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분의 당뇨, 고지혈, 혈압약까지 복용 중인데 따뚜릅을 먹어도 괜찮겠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따뚜룹의 완성맞춤인 고객이시죠. 죄송하지만 여기가 산화질소 자체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은 그분은 무릎뿐만 아니라 쓰리고 질환에 제가 그 PPT를 오늘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희 PPT 자료에 보면은 이제 쓰리고 질환에 신장 투석까지 해서 발가락을 자르신 분이 병원에서 항생제를 엄청나게 투여해도 개선이 안 됐는데 이제 따뚜룹 산화질소를 드시면서 2달 만에 그 염증이 완전히 소거된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그걸로 돌아가시진 않아요. 그 자체가 이미 혈관을 많이 노화시키고 혈액에 끌적끌적한 그 혈액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의 최종 종착역은 신장이 망가져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혈액의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 약은 수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혈액의 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관리를 해야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사실 저희 고객분 중에도 지금 통풍에 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드시고 통풍이 좋아진 분이 계시거든요. 통풍에도 좋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 좀 예, 해주실 수 통풍에 있을까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처방전을 받는 약사이지만 통풍약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풍을 치료하자고 산화질소를 드시자면 다들 도망가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고 통풍의 기전 중에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기전과 산화질소 기전이 똑같은 게 있어요.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다면 보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풍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통풍은 원래 뇨산 때문에 생기는데 그 뇨산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이분은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보시라는 거죠. 단순히 통풍 질환 하나가 아니라 이분은 그걸 놔두고 치료를 안 하게 됨으로써 신장 기능이 점점 퇴화되는 거죠. 네. 어차피 온몸을 유기체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이 드시고 무릎이 뻑뻑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간경화라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간경화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간하고 신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이미 소화가 되면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이 갖는 독성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로 재배열이 일어나요. 이 자체가 이제 몸 안에서 완벽하게 재생과 치료의 작용만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간경화이시면은 간이 주관하는 장기가 근육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따뚜룹이나 산화질소의 통증, 무릎 허리 치유 작용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대가 이게 재생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근육이 다시 그 주변에 근육이 짱짱하게 잡아주면 새로운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때문에 통증이 그러니까 인대가 재생되기 전에 빨리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뻑뻑하다는 거는 이제 간경화를 치유하면서 간 먼저 치유가 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 따뚜룩을 물에 얼마만큼 비율로 타서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물에 해주셨습니다. 대해서 이제 제가 떠들려면 1박 2일은 떠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0.9%의 삼투적 균형은 꼭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물을 안 드세요. 안 드시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하면은 순환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은 저는 캐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고 순수물을 드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0.9%의 삼투적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맹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쉽게 말하면 간을 맞추기 위해서 몸 안에서 이온을 빼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뭔가를 타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것이 산화질소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물은 캐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물은 드셔야 되고 따뚜르포 자체가 일의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이제 본인의 그 마실 수 있는 능력과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많이 드시면 되고 조금 안 드신 분들은 서서히 늘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cc나 뭐 300cc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은 좀 드시는 용량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혈압이 낮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
산화질소 시작할 때 60에 90 정도, 50에 80 뭐 굉장히 낮은 저혈압이었죠. 그래서 산화질소를 드시면 일단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약간 어지럽다던가, 이러면 이제 본인 용량에 약간 오버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화질소가 필요할 때는 또 제가 이런 상태에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용량을 늘려도 그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쓰일 때가 있으면은 늘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쓰일 때가 없다. 내가 평소에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무릎만 아픈데 내가 저혈압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포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드셔보든가, 그래도 힘들다. 그럼 더 줄이시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하루 세 포는 드셔줘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드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올라왔고, 한 포를 드셔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산화질소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네. 저혈압이신 분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몸이 좋지 않은 거를 최적화시켜주는 산화질소이기 때문에 그 최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화질소를 점점 우리 몸에 맞춰서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응은 곧 치유의 시작인데, 이제 너무 오버됐을 때, 과용량이었을 때, 이제 메스꺼린다. 반드시 줄여야 될 경우는 메스꺼리거나 이제 손발에 힘이 빠진다. 그럼 반드시 줄여야 되지만, 드시고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분은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드시고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그럼 그쪽에. 아까 이제 제가 손상된 세포를 찾아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진단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아, 저희 고객들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약사님, 이번엔 여기가 치료되나 보다. 그렇게 이렇게 그 교육을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 산화질소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한 분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한 분이신데요. 혹이 5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3개는 네네. 떼냈고 2개는 못 떼내고 있는데요. 입원해서 이제 떼내야 된다고 하는데 따뚜름 먹으면 장에 혹도 이렇게 없어지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서 감독님께 그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저희 초기 약사님 체험례 중에 이분은 이제 가족력, 아빠 쪽 분들이 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장에 굉장히 민감하시는데, 산화질소를 드시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장 세포가 떨어져 나온 그 사진을 찍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유 없는, 어, 그 종양이나, 이유를, 보통 이제 종양이나 염증성 같은 게 내장에 생길 때는 이제 그쪽으로 물론 혈액순환, 모든 게 혈액순환이에요. 심지어는 암도 혈액순환, 치매도 혈액순환인데, 그쪽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면서 비정상적 세포를 교정한다. 그러니까 산화질소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은 뭐냐면 내가 원래 그랬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원래 대장에 용종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드시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가끔 배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정말 네. 산화질소가 98년도에 기적의 물질로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몸에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벌써 한 가지 네, 보충, 네, 제가 말씀해 잠깐 주십시오. 놓친 게 네, 있어서, 네. 그 이분이 이제 수술로 떼어낸 거는 결과를 처리한 거잖아요. 이분은 그 용종이 생기는 환경은 계속 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시든 안 하시든, 산화질소를 계속 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원인은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양이나 염증, 이런 게 다 결과론적이고, 심지어는 칼슘 부족증도 결과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병명이나 이유를 묻지 말고 산화질소는 꼭 드셔야 된다. 왜?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음, 아까 배원욱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진 것을 채운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그 산화질소의 저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고,
미생물이 발효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다. 그러면 안전하고 확실하다면 드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아, 지금 그러면 뭐 지금 머리 아프고 귀도 아프고 힘이 없다. 이것도 다 지금 내가 그 귀 쪽으로 머리 쪽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럼 이런 분들은 힘이 없고 피곤해도 계속 양을 줄이지 않고 드시면 될까요? 시기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저체중이신 분들은, 저체중, 아까 제가 질병이 습관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현욱 교수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산화질소 드시면 분명히 철분도 생기고 피도 생기는데, 원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육식을 안 드시거나 뭐 식이 자체도 결국은 약식 동체라 그러면은 본인의 식사 습관도 조금 교정하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질소 드시고 너무 기운이 없다 그러면 약간의 단 것도 드셔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너무 싱겁게 드셔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제 코치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에게 반드시 오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리드젠 코치님들한테 어, 질문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예, 약사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벌써 9시가 다 돼 갔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아주 진솔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쉽지만, 저희는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웨비나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또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한 그 질문들은 또 톡방을 통해서 또 약사님께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0일 날 있었던 저희 그 국제 바이오 심포지움 산화질소 대사체가 우리 건강을 개선한다라는 그 논문과 발표들을 의사분들께서 해주셨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20일 한국, 미국, 일본 의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대사체가 놀라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의학계의 논문이 한자리에서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개발자 대한민국의 천연수 박사를 비롯한 국가신약개발산업단 박영민 단장, 우석대 오석흥 교수, 산화질소 대사체 연구센터장 배현옥 교수, 히로시마 의대 히가시 교수, 미국 네바다 의대 노승일 교수, 전북대 의대 김종석 교수, 강원대 김명조 교수, 부산대 의대 양산병원 부원장 신용일 교수, 원광대 의대 이문영 교수, 전주대 의대 김수아 교수, 그 외 정부와 산화질소 대사체 관련 한국, 미국, 일본의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모인 자리. 대한민국에서 따뚜르베노를 전파하는 상상마켓 유태영 대표와 의학계 인사들 1000여 명이 모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최초 먹는 산화질소 대사체로 의료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천연수 박사입니다. 저는 그 인사 말씀보다는 감사 인사와 소개시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ACK 글로벌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에 회사를 두고 한국을 기점으로 중국 제품도 들여오고 여기서 가공하게 되니까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획대로 지금 휴먼헬스 차이나 휴먼헬스 리스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너분들 좀 소개 제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브레이드는 우리 PBA라고 하는 게 퍼시픽 브릿지 에이전트라고. 그리고 미국 700억 수출의 주인공들도 참석했습니다. 두 분이 사장님이신데 이분들은 전 세계의 좋은 제품들을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주로 스포츠 선수들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브레이드 반갑습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today. We're very excited to come in and see the factory and meet this amazing team. We're PBA, and we have the distinct honor of being one of Dr. Chen's most important partners to bring nitric oxide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But I want to tell you that it's very humbling to be in with such an esteemed group of scientists,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다음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간략하게 시청하시겠습니다. 히가시 교수는 세계 최초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과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혈관계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이번 따뚜룹에 들어간 산화질소 대사체를 실험하여 섭취 후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검증해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함으로써 투여 5시간까지 지속한다는 결과는 따뚜룹 산화질소에 대해 의학계에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I expected so that endometabolite so exact is very useful to improve the initial function, to keep the vascular function.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 산화질소 대사체가 굉장히 혈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인류 건강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그런 물질이라고 산화질소가 다 당연히 우리 몸에서 중요하고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정말 이 물질에 산화질소가 들어있나? 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산화질소가 들어있으면 이게 정말 그 효과를 발휘할 만큼 들어있나? 라는 게 궁금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세션에 이제 우리 신용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신용일 교수님이랑 그 연구자들이 이미 이거를 검증을 해서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어널라이저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산화질소가 충분히 들어있다. 산화질소, 그러니까 나이트라이트하고, 나이트라이트는 이제 NO2라고 해서요. 나이트라이트하고 산화질소가 충분히 들어있다. 그것도 얼마만큼? 아마존에 가면은요, 웹 검색을 하면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이트릭 옥사이드 서플리먼트를 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숫자를 다 안 세봤는데 뭐 대표님께서는 1000여 개라고 하는데 1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그 대부분이 알기닌입니다. 알기닌 또는 시트룰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산화질소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아마존의 제품이 네오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오 40, 엊그저께 이제 브라이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네오 40이래요. 아마존에서. 그런데 그 네오 40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얘가 산화질소를 얼마만큼 생성하냐? 비교를 했더니 농도하고 이제 마이크로몰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생성하는 산화질소 대사체가 무려 2,500배.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오 40은 명함도 못 꺼내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화질소 자체만으로도 항당뇨 효과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추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 밝혀져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발표 이후에 미팅에서 혹시 또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하고 산소, 질소가 78%가 있어요. 78%가. 그리고 21%가 산소예요. 그럼 왜 질소가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은 이제 생명체의 인간의 몸을 보면은 질소 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저는 분자 생물학을 이제 전공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거기에는 세포가 많습니다. 20조 개 정도 세포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고 거기 모든 세포 안에는 유전 물질이라는 거기 이제 DNA라는 게 있어요. 그 DNA가 이제 유전자에서 특별한 이제 RNA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RNA, DNA, RNA, 프로테인,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거기 이제 호르몬, 이제 나이트로 옥사이드 이제 호르몬도 되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경로를 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소화. 그래서 이제 이 질소화합물, 근데 이 질소화합물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디서 얻어야 되냐? 바로 식물에서 얻어야 돼. 식물이나 아니면 이제 박테리아나 그런 이제 마이크로에서 이제 이걸 얻는데. 이 혈관이 얼마나 위대한 기관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혈액이 움직이는 기관으로 단순한 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여기 안테나 같은 게 쭉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내피세포의 건강이 인체 건강의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액을 운반하는 걸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면역 기능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고,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혈관 밖으로 가는 가운데요, 우리 모든 기관으로 가는 물질들의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은 아주 인생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하나의 비밀인데, 그거의 시작이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기능 이상하면은 인체의 모든 질병이 다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그 시작이 NO 감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NO가 지금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 중요한 효과를 지금도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혈관 이완 이전에 NO는 우리의 그 내피세포의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내피세포의 중요한 기능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서 이 NO에 사라지는 것을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NO 메타볼라이트를 현재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저는 한 30년간을 노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노화 연구에 하나의 그냥 단점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ROS 활성산소이거든요. 영 세포에서는 그냥 초저녁에 별 한두 개예요. 그런데 세포가 노화되면은 은하수로 바뀝니다. 은하수. 이 정도로 제가 연구할 때 제가 그 기절을 좀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뀐 세포가 노화세포예요. 즉 우리 혈관 내피세포가 젊었을 때 NO를 팡팡 내었어요. 그러다가 세포가 노화되면은 NO 활성산소에서 NO가 없어져요.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억셉트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우리 그 인체의 혈관 내피세포의 노화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체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모든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NO의 감소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고, 이 노화 세포의 이 현상이 제가 그
대표님 만나기 직전에 제가 30년 연구를 접었습니다. 이유도 달았고 그렇지만 이걸 회복시킬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현 대표님 주신 저걸로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노화세포는 죽어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얘들은 단지 잠자고 있는 세포예요. 즉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최적화로 지금 나쁜 환경에 적응된 상태로 잠자고 있는 세포지 죽어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이 현상을 알고 있으면은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된다는 그걸로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이 혈관 내피세포를 뒤돌릴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게 가능한다면은 억만금을 줬어도 이걸 해야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뒤돌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준 우리 천현수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을 해치는 게 뭐라고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리고 제가 조금만 시간 짚고 나오는데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고요. 적어도 만성 염증은 그래도 옆에 사촌이 누구냐면은 고단. 염증의 사촌이 바로 고당증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당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우리 친구입니다. 그래서 몽땅 이걸 사라질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내포세포를 건강을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잠자고 있던 이 내포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전략을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통사고만 없으면 저는 생각에 120살은 넉넉하다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에 정말로 산화질소 제가 직접 먹어보고 느껴서 얘가 어떤 혈류 변화에 준다는 것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뇌혈류에 어떤 특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가 관심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마늘 발효물이었어요. 메타볼라이트죠. 이걸 먹기 전하고 먹은 후에 이게 뇌혈류를 보는 스펙트라고 하는 촬영인데, 어느 시점에 딱 우리 여기다 다이라고 해서 염료 같은 걸 쏘면은 딱 그 시점에 뇌혈류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찍고 이거 약 먹고, 약이 아니죠, 식품 먹고 2알 먹고 20분 후에가 가장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도 어디에서 15분 나오더라고요. 20분에 딱 촬영해가지고 후에 찍은 거에서 전에 찍은 걸 빼면은 어디가 특정적으로 혈류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이가 저한테는 재밌었습니다. 전전두엽을 포함해서 우리가 뇌로 하면은 코데이트 뉴클레우스라는 데도 올라가고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도 올라가고 이런 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뇌의 어떤 특정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구나. 하나 좋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사들이 난제 중에 하나가 안과 의사들은 녹내장하고 황반변성을 얘기를 하죠. 이게 전부 다 되게 혈류하고 관계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이거 넣으면은 이거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눈에 넣을 텐데, 그러면 밝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저희 안과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안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동맥, 정맥을 다 볼 수 있는데, 전후로 보면은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평균적으로 약 9% 정도의 혈관이 확장되더라고요.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촬영했을 때 지금 에노를 먹으면, 에노 대사체를 먹으면은
혈관이 확장한다는데 확장한다는 표현을 저는 쓰지를 않고요. 결국에 혈관을 싸고 있는 것이 스무스 머슬이라고 해요.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이 평활근의 어떤 일라스티시티라고 해요. 얘가 이렇게 잘 수축하고 혈관이 확장하고 요걸 잘하는 거. 그런데 아까 말한 나이가 먹게 되면은 혈관도 이렇게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도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찌꺼기가 생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근거에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요. 산화질소 대사체의 복용이 중추신경 쪽으로 가는 뇌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또 말초로 계산하면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그러면서 말초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임상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로 가는 혈류나 이런 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경동맥 초음파라고 여기서 측정하는 초음파 검사를 이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뇌에 혈류가 간 것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뇌혈류 단층 영상 검사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말초의 혈액순환을 보는 것은 당연히 혈압을 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는 건 말초의 혈류가 많이 가면은 몸의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극소 부위에. 그래서 우리가 저걸 DITI라고 하는데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분당 15명씩 이렇게 배정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혈압만 먼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혈압 15명의 이게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우리 혈압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혈압을 재고요. 이로부터 한 40분 지난 다음에 약을 2타블렛을 먹습니다.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분 있다가 이게 5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혈압을 또 재는 거죠. 정말로 이런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이렇게 봤을 때 전후로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게 산화질소 마늘 발효분에서는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완기 혈압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하는 위압 대조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로 가는 도플러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도플러 잘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기 경동맥을 봤는데 이 공간이 얼마나 넓냐 좁냐에 따라서 이 혈류의 패턴이 다르죠.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는 소리도 세고 피크가 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들을 때 아마 그렇게 측정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좁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피크도 높고 소리도 크고 이렇게 이 기울기도 아주 급한데 이렇게 반면해서 타블렛을 먹고 나서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혈관이 이완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도 작아지고 이렇게 기울기도 낮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말로는 뇌의 혈류를 충분히 혈관이 이완되면서 충분히 공급해준다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말초에 대해서 아까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는 걸 이용해서 혈류가 증가되면 따뜻해지니까 그 바깥이가 빨갛게 변하는 사진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찍어봤을 텐데 전후예요. 전과 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게 산화질소 대사체를 가지고 이제 수족 냉증이 있거나 이제 여성들 그런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이거 쓰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노벨상에 빛나는 기적의 물질 산화질소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 세계로 뻗어나갑니다.